중국은 평화의 수호자다. 한국은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이 나토 회의 등에 참석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은 평화로운 국가이니 괜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토에 참석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 왜 정작 자신들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심지어 국제기구 IMF 등에서는 중국을 향해 자칫 파산할 수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 정치국원에서 외교부장으로 다시 임명되며 외교 실력파로 인정받은 왕이 외교부장은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특히 한국 등 주변국이 이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나토 워싱턴 DC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해 이유 없이 비난을 했다라고 발언하면서 중국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나토는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강대국이며 시종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했다라며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1974년이 마지막 베트남과의 전쟁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나라와 실제적인 전쟁 경험이 없긴 합니다. 강대국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관여하는데 중국은 뒷짐만 지고 불구경한 것이 대부분이라 그런 것이며 중국 스스로 피해보는 게 싫어서 피한 것을 두고 자신들은 평화의 수호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바로 허락도 안 했는데 나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 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이 나토의 선봉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데 이들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선호하는 국가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은근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과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취지의 뜻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으름장을 놓은 중국이 제대로 위기에 빠졌고 국가 파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 서방에서는 중국이 화전양면과 같은 모습을 들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최근 상하이 협력기구 정식 회원국이 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합의에 따라 중국과 벨라루스 군대가 이달 초순부터 중순까지 벨라루스에서 훈련한다 하며 이는 독수리 돌격 이글 어설트 2024 육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도 이에 대해서 이번 훈련으로 양국 간 경험 공유는 물론이며 합동 훈련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양국이 이 시점에 이례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합동 반테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며 중국군이 공군 Y-20 전략 수송기를 탑승했고 이에 벨라루스에 도착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SCO의 10번째 회원국이 되는 등 최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으로 주변의 폴란드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국방부는 이번에도 해당 훈련이 평화를 추구하는 훈련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그들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인 동유럽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며 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양국 훈련 시점이 나토 정상회의와 맞물려 있으며 훈련 지역인 브레스트시가 우크라이나를 최전방에서 지원해온 폴란드와 국경이 맞닿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나토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만합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면서 한국 등에게 강한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뒤로는 폴란드를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즉시 나토의 중심인 미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훈련을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은 평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 주요 매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완전한 무기 시스템은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결함이 있고 구시계 장비를 대량 생산해온 러시아 방위산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고급 소프트웨어 및 구성 요소를 제공해왔고 미국은 이를 나토 회원국에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한 중국의 산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은 완전히 중국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이번 나토 회의에서 중국의 본질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그런 기술을 결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미국이 정보를 가로챘고 미국 정보력은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돕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대적하기 위했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으며 자칫 국가의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에 대해 경고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고 결국 2-3년간에 걸쳐 중국 경제는 파탄이 나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중국 보고 만약 우크라 관련 훈련이나 러시아 지원을 하면 경제 제재를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경고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면서 당장 훈련을 멈추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도광양해를 추구한다는 등 실리를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며 결국 중국의 속내는 패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조금 지나서 곧바로 다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하더니 이를 통해서 다시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 중심의 패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2차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IMF가 경고하는 국가재정 파탄으로 인한 부도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상 으름장으로 일관하는 중국의 내로남불이 결국 국가 경제 파탄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한 가지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해진 한국 관련한 소식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무너질 듯한 집안,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이곳에서 한국 역사상 위대한 노고를 한 인물이 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 집은 바로 94세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집은 한 한국 기업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들은 심각하게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더욱 심각한 건 현재 이 집에서 거주 중인 참전용사는 피부암까지 앓고 있으나 무더운 여름 화장실에서 제대로 씻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조차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재 그는 조국을 지켜냈지만 가난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접한 한국 기업이 나타나 6.25 한국전 참전용사의 실태에 대해 알리며 당장의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이들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 보수를 시작으로 참전용사를 찾아가 후원을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기업의 행보는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기업 인프레시, 이곳은 판자촌에 사는 70년 만에 밝혀진 태국 참전용사를 위해 태국행 결정, 세상을 떠난 필리핀 참전용사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후손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식사 상품권 지원 등 이 모든 걸 7월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에 진행하였고, 이미 이들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국내 참전용사들에게는 수많은 지원을 해온 상태입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아온 한국인들, 우리에게 기적을 주었다.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 이들은 한국전에 참전한 걸 후회하진 않지만 위대한 노고에 비해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거동이 힘들어지는 등 고통스러운 삶의 끝에 한국인들이 나타나 기적을 선사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업의 규모는 정말 작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적자 속에 운영되고 있는 이 기업은 그저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한국인을 비롯한 각국의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행력에 감동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목표한 국내를 비롯해 16개 참전국 지원이라는 꿈이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프레시에 동참할 수 있는 후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해당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고로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태극기를 담아낸 디자인 포인트로 한국의 미 또한 알리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며 동참해준 분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또한 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혜택가에 판매 중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365일을 국경일로 생각하며 후원에 앞장선 인프레시,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위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